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 의대를 졸업한 김윤섭입니다. 저는 가톨릭 의대를 졸업하고 동병원에서 피부과 수련을 받은 후 가톨릭 의대에서 미생물학 교실에서 지금 의사과학자 과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에서 박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이제 연구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행 초기에는 뭐 실험 술기를 배운다든지 실험을 직접 진행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주로 많았고, 현재는 약간 후반기 쪽이라서 대부분의 시간을 최신 논문을 읽거나 논문 작성을 하거나 최신 연구 동향을 좀 알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뭐 오전, 오후, 밤 할 것 없이 일단은 실험을 진행하는 게 주요 업무고요. 아무래도 오전 중에는 세포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살아있는 세포를 가지고 실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기르고 있는 세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제가 준비해야 될 단백질 시료나 이런 것들을 보통 오전 중에 준비를 끝내놔야 퇴근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중에 보통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이제 뭐 실험이 일찍 끝나는 날은 저녁 먹고 한 7, 8시 사이에 끝나기도 하는데 좀 오래 하는 날은 뭐 12시, 1시 넘어서 새벽까지 진행되는 날들도 좀 많이 있고요. 저는 원래부터 교수를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를 한다면은 이제 세 가지 축인 진로, 연구, 교육 중에 연구를 가장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체계적으로 전일제로 이제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을 직접 계속 해보는 게 내가 교수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 있고 향후에 교수로서 역량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안내는 저희 교실의 주임 교수님이신 저희 교실 김성준 교수님께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실의 MD인 이제 박사과정 진행 학생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아서 저희 주임 교수님께서 이제 국가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 각자 연구 주제를 가지고 꼭 지원을 해보길 바란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좋은 안내를 해주셔서 저희가 정보를 얻고 지원하게 된 계기가 가장 크고요. 일단은 국가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이 생긴 거는 아마 제가 시작한 2년이나 3년 전쯤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오래 전부터 한 7, 8년 전부터 개별 학교별로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서울대나 연세대에서 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 학교에서도 13년도에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중에 연구 생활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1년차 들어가기 전부터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암유전체학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유전체학에서 주로 쓰이는 이제 DNA나 RNA의 분석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때까지 논문은 한 3편 정도 썼던 것 같고, 그중에 한 편은 이제 피부과 분야 연구 학회지의 최고 저널에 출판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연구 주제는 신장 질환 중에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긴데, 다낭신이라는 얘기는 신장에 낭종이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분만이라도 나에게 이 문제가 되는 염색체를 물려주시면 시기에 따라서 빨리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늦게는 40, 50대가 되어서 결국에는 신장이 낭종이 막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는 질환인데요. 주로는 신장에 관련된 합병증으로 많이 돌아가세요. 심혈관계 합병증이 많이 옵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많이들 돌아가시는데, 지금도 원인은 잘 모르지만 신장에만 이런 낭종이 생기는 게 아니고 뇌혈관에도 혈관들의 그런 부풀어 오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병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망 원인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원인이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왜 이 병을 가지신 분들이 유독 뇌동맥류가 많이 생기실까 좀 궁금했던 거죠, 저로서는. 실제로 가족 중에 이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이 있으신 분들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혹시 자라면서 뇌동맥류가 생기지 않을지 영상의학적으로 저희들이 선별 검사를 합니다. 왜 이 병에서 특별히 뇌동맥류가 잘 생기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흐름이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연구자로서 실질적으로 교원이 되지 않은 이제 위치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본인의 연구 목적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유례 없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에 꼭 저희가 어떤 연구비든지 이제 처음에 지원을 할 땐 제안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안내받기로는 반드시 임상과의 연계성이 강조된 주제로 이제 설정할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환자 옆에 이제 벳사이드에서의 일을 실제로 실험실까지 가지고 오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오히려 제가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는 어떻게 보면 임상적인 연계성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그럼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는 하지 않아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연구자들의 주제 설정에 자유도를 조금 더 주셨으면 일단은 연구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앞에 거랑 좀 연관되어서 내가 연구에 정말로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도 있게 이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일단 시간이 길어서 그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조금 나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해당되는 기관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혹은 이제 연구비에서 개별적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라서 전공의와 펠로우 사이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인데, 전공의보다 더 월급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뭐 심하면은 100만 원 미만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많으면은 펠로우만큼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학교 기관이나 아니면 해당 지도하는 교수님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임상 교수님들이 싫어하기보다는 이제 임상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어떤 연구를 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향후에 이제 임상의사로서 생활과 병행할 수 없는 어떤 연구 주제라든지 연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인프라든지 그런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수행하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에서는 꼭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연구중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 전담하는 어떤 TO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아주 적게 보통 한 타임 정도 보고 남은 시간 연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상 로딩이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 임상과 연구를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고요. 다른 연구자들의 인터뷰나 개인적인 의견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진료실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라서 그걸 바탕으로 가설을 만들고 과학적인 증명을 해줬던 사례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아마 국내 사정은 이제 병원 일과 연구를 동시에 다 하시기에는 아마 부담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의료 체계 안에서 일부 교수님들께서 진료 부담을 이렇게 줄이시게 되면 그만큼 다른 교수님들께서 그만큼의 진료 부담을 안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의료 체계에서는. 네. 이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기관에 지원을 하는 인프라 지원 사업이랑 전공의한테 연구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랑 전일제 학생들한테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연구 지원을 하는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공의한테 연구를 지원하는 제도보다는
오히려 신진 교수라든지 펠로우들이 연구에 좀 더 전념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의무가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의무는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전공의들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흥미를 주게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크게 진행하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과정이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내가 궁극적인 롤모델을 설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피부과 학회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이 피지션 사이언티스트 출신입니다. 해외 학회에서의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피부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그쪽은 워낙 피부과 인기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만 주로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저희 교수님 서인석 교수님이시고요. 저희 교실에도 제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들 많이 계시고, 지금 제가 가장 이렇게 피부로 와닿고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지내는 분들은 어쨌든 저희 교실에 계시는 저희 교실 소속 교수님들께서 후하게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그분들을 보고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 환자들에게서 특별히 왜 뇌동맥류가 잘 발생하는지 그것을 그 원인을 좀 찾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이라는 질환이 그러면 상염색체에 있는 건 알겠고 우성으로 유전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그 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결국에는 이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거 앞에 이제 써드린 PKD1 그리고 PKD2라는 두 개의 유전자가 이 상염색체에 각각 속해 있어서 우성의 양상으로 유전되면서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이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 환자들에게서 뇌동맥류가 잘 생겨요. 이런 뇌동맥류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신경학적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비율이 문헌에 따라서 낮게는 14%, 높게는 41%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좀 규명하게 되면 우리가 이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 환자들의 사망률을 좀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피부암의 암 진화 과정이라는 이제 주제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주제로 이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암이 발생되는 과정에서는 결국 개개의 세포가 이제 다양한 유전자의 변이를 획득을 하면서 점점 악성화가 되고,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것이 양성에서 악성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그 외에도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전이가 일어나고 약제 내성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피부과적인 문제들 중에서 이런 암 진화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연구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부 평평세포암이라는 피부암이 아주 흔한 암이 있는데, 그 암은 주로 광선각화증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선각화증이라는 전암 단계에서 피부암인 평평세포암으로 갈 때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유전체 수준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드문 피부과 질환인 피지모반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런 병에서도 2차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희귀 질환에 대해서도 이제 유전체 분석을 시행해서 어떤 기전을 통해서 이런 암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고요. 임상 현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다든지 내가 임상에서 좀 자극을 받으면서 내가 평소에 임상의사로서 궁금해할 만한 어떤 주제들을 발굴하고 그 문제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수님처럼 저는 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 주제는 내가 비록 교수가 아니지만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생각을 흔히들 하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그래서 가끔은 교수님 앞에서 좀 자만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교수님이 생각하는 가설의 방향과 제 가설의 방향이 안 맞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교수님 원하시는 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의심하시거나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 근데
반대로 원하시지 않는 대로 뭐 교수님 의도대로 실험이 안 나오면 그때 오히려 더 흥미를 가지세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교수님께 제가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주저없이 여쭤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허튼 소리를 해도 그걸 질책하지 않으시니까요. 저는 오히려 교수님 생각에 맞는 결과가 나오면 몇 번을 더 검증해서 가져다 드리는 편이고요. 교수님 생각대로 안 나오면 신이 나서 가져갑니다. 교수님 이제 고민을 더 해보시죠. 일단은 어떤 트랙으로 간다면은 그 이후에는 사실 돌이키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회비용을 잃어야지 이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가능한 모든 시간, 인적, 이제 물질적인 차원을 다 동원을 해서 내가 연구 쪽에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이러한 연구가 하는 게 나한테 즐거운 일인지, 향후에 내가 임상이랑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이제 과정을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준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학교들에서 어떤 미니멀한 입학 조건으로 뭐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박사 수료를 하고 이제 군대 대신해서 전문 연구원 과정을 거치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연구에 대한 관심이 처음부터 있다고 한다면은 의대생이나 전공의 시절에도 이런 관련돼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 개별 교수님들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기초학 전공을 이미 발을 디디신 선생님들께는 이 프로그램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꼭 지원을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펀드가 매칭 펀드 형식이기 때문에 선생님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기관에서도 선생님 서포트하기 위한 어떤 그 재정적인 준비가 또 함께 준비가 돼야 되어서 그런 부분만 잘 조율이 되신다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기초학을 시작하신 선생님들 하고 계신 선생님들께는 너무 추천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아직 이제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들께서도 아마 기초학을 생각하실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분들께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선생님 때도 없었고 제가 입학할 때도 없었던 아주 좋은 제도가 국가에서 신설이 되어 있고 어떻든 여러분의 그런 어려운 결정을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이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입학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 또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재미있게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고려하실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